잘 자라고. 잘 자라고 해야지. 당연히.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아니야. 당연히. 근데 컵 가져왔지. 가져왔어. 잘 안 보였거든. 근데 불빛 때문에 이제 잘 보여.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나도 안 보였어, 아빠. 그랬어? 아빠 봐봐. 아빠가 새가 달 스탠드였지, 스탠드. 스탠드 가려가지고 안 보였어. 우린 저런 곳에 놨는데 스탠드 바로 좀 위에서 뜨니까. 어저께 너무 졸렸나? 너무 빨리 잤나? 읽을게. 보이지 않아도 공기. 아빠 거기까지는 보이지 않아도까지만 좋네. 언제나 곁에 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도 바로 옆에 있어. 한번 찾아볼래? 잘 모르겠다고? 그럼 힌트를 줄게. 손으로 코와 입을 꼭 막고 숨을 참아봐. 1초, 2초, 3초, 4초, 5초. 답답하지? 손을 떼고 다시 숨을 쉬어봐.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들락날락. 그래, 정답은 바로 공기야. 공기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어. 그래서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모두 숨을 쉴 수 있지. 물속에는 아주 적은 양이지만 공기가 녹아 있어. 물고기는 뻐끔뻐끔 아가미로 숨을 쉬지. 사람은 물속에서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래서 오랫동안 물속에 있으려면 꼭 공기통이 있어야 해. 우주에서도 공기통이 필요해. 우주에는 공기가 없거든. 공기를 보고 싶니? 그러면 투명한 컵에 물을 담아봐. 그리고 빨대를 꽂고 숨을 훅 힘껏 내뿜어. 보글보글 공기방울이 보이지? 네가 들이쉬었던 공기가 나온 거야. 이번에는 풍선을 불어볼까? 조그맣고 납작한 풍선에 숨을 훅 불어넣으면 탱글탱글 커다랗게 부풀어. 풍선 속에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가서 동그래진 거야. 공 속에도 튜브 속에도 공기가 들어있어. 공기가 가득 찬 공은 땅에 부딪힐 때마다 통통 튀어올라. 공기가 가득 들어간 튜브는 물에 둥둥 떠다니지. 공기는 하는 일이 참 많아. 어떤 일들을 하는지 궁금하니? 그럼 같이 밖으로 나가보자. 쉿! 잠깐 조용히 해봐.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니? 새 소리? 기차 소리? 아니면 노래 소리? 네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공기가 있기 때문이야. 공기는 소리가 나는 곳에서 귀까지 소리를 전해주거든. 이번에는 콧구멍을 벌름벌름 킁킁 냄새를 맡아봐. 어떤 냄새가 나니? 향긋한 꽃향기? 아니면 구리구리한 발냄새? 냄새 알갱이를 코까지 전해주는 것도 공기야. 공기는 바람도 만들어. 부채를 들고 팔락팔락 흔들어봐. 어때? 시원한 바람이 불지? 부채질에 공기가 움직이면서 바람이 생겼어. 공기가 움직이는 게 바로 바람이야. 바람. 아빠, 근데 있잖아. 고추가 아파가지고 잘 잘 수가 없어. 약 발랐어? 씻고? 꼭 연고 바른 발랐어? 거 같은데? 발랐어.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한번 자고 근데 일어나. 아직도 tum보가 아파. 여기 무슨 병원이냐? 아픈 사람들 여기다 누워있냐 지금? 응? 자는 시간인데 한 그래. 7시 몇 분. 그래. 바람개비도 뱅글뱅글 돌리고 연도 하늘 높이 날리지. 두둥실 떠있는 하얀 구름도 움직여.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크게 숨을 들이쉬며 언덕을 달려봐. 네 코로, 네 뺨으로, 네 손가락으로, 네 손가락 끝으로 소중한 공기를 한껏 느껴봐. 공기야, 뭐하니?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 어떤 일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
숨을 쉬게 해.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들어오고 숨을 내쉬면 공기가 빠져나와요.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모두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어요. 소리를 전달해. 소리는 물체가 떨려서 생겨요. 물체가 떨릴 때 주변의 공기가 같이 떨리지요. 공기의 떨림이 귀까지 전해져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냄새를 전달해. 냄새는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요. 숨을 쉴 때 코 속으로 냄새 알갱이가 들어있는 공기가 들어오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을 만들어. 따뜻한 공기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와요.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자리를 바꾸면서 바람이 생겨요. 지구를 보호해. 공기는 우리가 사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요. 햇빛 속의 자외선이나 우주에서 날아오는 물체들을 막아줘요. 공기를 찾아봐. 공기는 색깔도 냄새도 없어. 하지만 느낄 수 있지. 공기를 찾아볼까? 멀리 갈 필요 없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뽀글뽀글 방울이 올라오는 게 보이지? 그게 공기야. 탄산음료를 따르면 물에 녹아있던 공기가 거품처럼 부풀어서 공기방울을 만들어요. 바람이 시원하지? 이것도 공기야. 바람은 공기가 움직이면서 생겨요. 바람을 느끼는 건 공기의 움직임을 느끼는 거예요. 빵빵하게 부푼 풍선이 더 무거워. 공기 안에 든 공기 때문이지. 풍선 안에 든 공기 때문이지. 공기도 무게가 있어요. 저울이 기운 만큼 풍선에 담긴 공기의 무게예요. 통통 튀는 공에도 공기가 들어있어. 또 어디에 공기가 있을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공, 풍선, 자전거 바퀴 모두 공기가 들어있지요. 더운 공기, 찬 공기. 두둥실 하늘을 나는 열기구는 공기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 떠올라. 열기구가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지 알아볼까? 더운 공기는 위로, 찬 공기는 아래로. 열기구의 풍선 안으로 열을 가하면 풍선 속 공기가 뜨거워져요. 더운 공기는 찬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요. 뜨거워진 공기가 올라가려는 힘이 열기구를 떠오르게 하지요. 반대로 풍선 안에 공기가 식으면 열기구가 내려와요. 공기가 없다면, 공기가 없다고 상상해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답답해.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래서 생물이 살 수 없지요. 냄새가 안 나니까 맛도 없네. 냄새는 공기를 타고 퍼지기 때문에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해요. 왜 시계가 안 울리지? 소리도 들을 수 없어요. 소리는 공기의 떨림을 통해 귀에 전해져요. 아 맞다. 그리고 아까 나 약 코 막고 먹었거든. 잘했어. 그냥. 맛을 덜 느끼지, 쓴맛을. 응. 맞아. 오, 좋아요, 좋아. 날아라 로켓 풍선. 아 풍선에 공기를 가득 담았다가 갑자기 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고 나서 직접 해봐. 어때? 네 생각이 맞았니? 응. 1. 낚싯줄을 빨대에 끼워 넣어요. 2. 풍선을 크게 분 다음 빨래집게나 클립으로 풍선 입구를 막아요. 3. 빨래 풍선 위에 놓고 셀로판 테이프로 붙여 고정해요. 4. 낚싯줄의 양 끝을 의자에 묶거나 손으로 잡아 팽팽하게 해요. 풍선을 낚싯줄의 한쪽 끝으로 가져온 다음 입구를 막은 집게를 빼요. 풍선은 어떻게 되나요? 물을 찾아봐. 물.
놀이터에서 한참 놀았더니 온몸이 땀범벅이야. 아, 목말라.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싶어. 그런데 말이야. 땀이 나면 왜 물을 마시고 싶을까?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야. 몸속에 있던 물이 땀으로 빠져나갔으니까 그만큼 물을 보내달라는 신호. 마지막 한 방울까지 쭉. 아, 시원해. 그런데 말이야. 내가 마신 물은 어떻게 될까? 신나게 뛰어놀 땐 땀으로, 엉엉 울 땐 눈물로, 화장실에서는 오줌으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 땀이 끈적끈적. 이젠 목욕을 할래. 보글보글 비누 거품으로 온몸을 간질간질. 향기 좋은 샴푸로 머리를 쓱쓱 싹싹. 쏴.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줄기를 맞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 물에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축축해. 윙. 따뜻한 바람을 쐬니 점점 보송보송해져. 머리카락에 있던 물이 사라졌네. 어디로 갔을까? 머리카락을 적셨던 물은 사라진 게 아니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가 되어 공기 속으로 둥둥 날아간 거야. 보글보글 끓는 찌개에 있던 물도, 물고기가 사는 어항에 있던 물도, 널어놓은 빨래에 있던 물도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 멈춰봐. 물고기하고 새들하고 넘겨. 꼭 눈싸움 하는 거 같지? 눈싸움. 수증기는 공기에 섞여 하늘 높이 올라가기도 하지. 그런데 말이야.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는 어떻게 될까? 높은 하늘은 굉장히 추워.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는 작은 물방울이 돼. 얼어붙어 작은 얼음 알갱이가 되기도 하고. 이나 왜? 원한테 뭐라 그랬어? 그 침대에서 자도 되냐고 했어. 그래서 좀 좁아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 좀 좁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것 때문에 좁아? 이거. 이거 치워. 이거 없으면 괜찮아? 그럼 옆으로 좀 가져. 괜찮아? 옆으로 좀 가져. 내 거. 내 거. 인형이 맞았다. 네가 이나한테 그렇게 허락을 해줘야 나중에 갈 때 이나도 올라오라고 해. 이나 그래? 이나 침대에 무슨 말인지 몰라? 응, 알아. 어. 그리고 있으니 불편할까봐. 있으니까. 옆으로 같이 가. 중간 되게 넓네. 같이 올라가. 응. 옆으로 좀 더 가고. 이나 베개 니꺼 해. 공간 넓은데? 괜찮아 원아? 아니. 또 가운데로 좀 들어와 이나 원아. 응. 됐어. 나란히 누우면 되잖아. 응. 네. 나중에 그럼 너 이나가 허락 안 해줘. 침대 올라가는 거. 뭔 말인지 알아? 응. 네가 해줘야 이나도 해주지. 추우면 이나 이불 덮어. 추우면. 괜찮아? 지금 괜찮아. 괜찮아. 치과리하고 회사도. 알았어. 뭐 무슨 소리 하나고.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는 어떻게 될까? 높은 하늘은 굉장히 추워.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는 작은 물방울이 돼. 얼어붙어 작은 얼음 알갱이가 되기도 하고. 물방울이랑 얼음 알갱이는 모이고 또 모여서 두둥실 하늘을 떠다녀. 응, 맞아. 그게 바로 구름이야. 구름을 이루는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가 뭉치고 또 뭉치면 크고 무거워지겠지? 그러면 하늘에 떠 있을 수가 없어. 곧 비가 되어 땅으로 떨어질 거야.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잔뜩 덮고 있네. 우산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투둑투둑. 정말 비가 내리네. 그런데 우산이 없다고? 이미 비에 젖었으니 신나게 물놀이나 해볼까? 친구들은 더 신이 났어. 거세게 떨어지는 빗줄기에 온몸이 흠뻑 젖어도 까르르 즐겁게 웃어. 비가 그쳤어. 나뭇잎에 매달렸던 빗방울이 똑또르르. 풀잎 위에 맺혀있던 빗방울도 똑또르르. 찰랑찰랑 작은 웅덩이도 생겼어. 그런데 말이야. 땅으로 내려온 비는 어디로 갈까? 산골짜기에 내린 비는 계곡을 따라 강으로 흘러. 들판에 내린 비도 물길을 따라 강으로 흐르지. 그렇게 강으로 모여든 비는 다시 바다로 흘러가.
바닷물은 다시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간단다. 물은 지금도 쉬지 않고 세상을 돌고 돌아.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때로는 우리 목을 적셔주고 때로는 예쁜 분수가 되기도 해. 물은 이렇게 돌고 돌면서 늘 우리 곁에 있어. 우리는 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 그러니까 소중하게 지켜주어야겠지? 꽃들도 물이 필요한가 봐. 어서 꽃밭에 물을 줘야지. 촤르르르. 그런데 말이야, 이 물은 어디서 온 걸까? 돌고 도는 물. 물은 없어지지 않고 늘 우리 주변에 있어. 어떻게 계속 생겨나는 걸까? 물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 햇볕을 받아 물이 따뜻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로 바뀌어 하늘로 날아가요. 바다뿐만 아니라 강이나 호수, 땅에서도 수증기가 올라가요. 물방울이 모여 구름이 돼. 하늘 높이 올라간 수증기는 차가운 공기를 만나 다시 물방울이 되거나 얼음알갱이가 되어요. 물방울과 얼음알갱이는 서로 뭉쳐서 구름이 되지요. 구름이 점점 더 커져. 이렇게 만들어진 구름은 바람을 따라 땅이나 산 위로 옮겨가요. 그러면서 다른 구름들을 만나 더 커지지요. 무거워지면 비나 눈으로 내려. 구름 속의 물방울과 얼음알갱이가 많이 뭉치면 무거워져서 땅으로 떨어져요. 주변 기온이 높을 때는 비가 되어 낮을 때는 눈이 되어 내리지요. 물이 모여서 흘러가. 땅에 내린 비나 눈은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가요. 지하수가 되기도 해. 빗물이나 강물은 땅 속으로 스며들어 고여 있거나 흙이나 돌틈 사이를 지나 아래쪽으로 흐르는 지하수가 되기도 해요. 사라졌다, 나타났다. 물은 어디에? 물은 수증기가 되어 날아가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하지만 금방 다시 보게 될 거야. 물은 계속 모양을 바꾸니까. 구름이 내려오면 좋겠어요. 땅 가까이에 생기는 구름도 있어.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는 차가운 공기를 만나 물방울이 되죠. 물방울들이 뭉쳐서 구름을 만들어요. 안개는 차가워진 수증기가 땅 위에 떠 있는 거야. 주위가 뿌옇고 축축해요. 수증기가 땅 위에 차가운 공기를 만나 아주 작은 물방울로 변해 떠 있는 것이 안개예요. 이슬은 수증기가 물방울로 모습을 바꾼 거고, 이슬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차가운 물체에다 물방울로 변한 거예요. 추운 겨울에는 수증기가 얼어서 생기는 서리를 볼 수 있단다. 서리는 추운 날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땅바닥이나 물체의 표면에 얼어붙어 생겨요. 하늘에도 물, 땅에도 물.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는 물방울로 변해 구름을 만들고 비나 눈이 되어 다시 땅으로 내려와. 작은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들이 뭉쳐서 구름이 돼요. 물방울이 많이 뭉쳐 무거워진 구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비예요. 겨울에는 눈이 내려요. 물방울이 얼어서 떨어지는 게 눈이에요. 우리 몸에도 물. 목이 마르면 참기 힘들지? 그만큼 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해. 물은 우리 생명을 유지해주고 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 있게 체온을 조절해줘. 우리 몸속에는 물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몸무게의 약 70%가 물이랍니다. 우리는 땀이나 오줌 등을 통해 매일 1.5에서 2.5리터 정도의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요.
물은 내보낸 만큼 다시 마셔야 해요.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의 양은 하루에 2리터 정도랍니다. 보이는 물, 보이지 않는 물. 물방울이 공기 속을 떠다닌다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지? 이제부터 물이 어디에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볼 거야. 물이 사라졌다. 1. 빈 유리컵 2개에 똑같은 양의 물을 붓고 사인펜으로 물의 높이를 표시해요. 2. 하나는 햇빛이 잘 드는 따뜻한 곳에, 하나는 그늘에 놓아두어요. 하루쯤 지나서 두 컵에 들어있는 물의 양을 비교해 보세요. 물이 나타났다. 1. 유리컵에 물과 얼음을 담아요. 2. 잠시 후 유리컵 표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관찰해 보아요. 불이 나면 fireman, 불. 동물 친구들이 소풍을 왔어요. 아, 배고파. 빨리 준비해. 곰곰이가 성냥을 칙 그어 불을 붙이자 토시리가 후 불어 모닥불을 피워요. 포동이가 떡이랑 옥수수를 불 위에 올려요. 타닥타닥 맛있는 냄새가 폴폴. 갑자기 세찬 바람이 휘. 모닥불이 화르륵 타올라요. 순식간에 불길이 커졌어요. 새 친구는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랐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하늘에서 슝 누군가 날아오더니 큰 엄청난 소리와 함께 물줄기가 쏟아졌어요. 활활 타오르던 불길도 금세 꺼졌지요. 얘들아, 아무 데서나 불을 피우면 안 돼. 그러다 산불이 날 수도 있어.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새 친구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런데 아저씨 누구세요? 나는 파이어맨. 불이 나면 어디든 나타나지. 얘들아, 불은 조심조심 다루어야 해. 파이어맨이 시계를 꾹 누르자 파밭 하고 집이 나타났어요. 불은 집에서도 많이 쓰지. 한번 찾아볼래? 여기는 곰곰이네 부엌이에요. 아빠가 가스레인지를 켜고 팬케이크를 구워요. 부엌에는 뜨거운 열로 요리하는 기구가 가득해요. 가스불 옆에 키친타올이나 마른 행주를 놓으면 위험해. 불이 옮겨 붙을 수 있거든. 전자레인지에 젓가락이나 쇠붙이 따위를 넣으면 안 돼.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날 수 있어.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전자레인지용 그릇인지 꼭 확인해야 해. 커피포트나 가스불에 가까이 가면 안 돼. 끓는 물이나 불에 댈 수 있어. 이번에는 토시리네 거실이에요. 여기는 우리 집이네. 토시리가 거실을 둘러보아요. 미처 몰랐던 전기기구가 참 많아요. 전등을 함부로 만지면 안 돼.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날 수 있어. 난방기에 양말이나 수건을 말리면 위험해.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어.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으면 안 돼. 전기가 너무 많이 흘러서 불이 날 수 있어. 삐비빗, 삐비비빗. 갑자기 경보기가 울려요. 아, 불이 났군. 어서 가야 해. 저희도 같이 가요. 좋아. 파이어맨 출동! 파이어맨이 불이 난 곳으로 날아가요. 앵앵 소방차들도 달려가요. 으악! 저긴 우리 집이잖아. 포동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맨 먼저 구조대가 포동이네 가족을 구했어요.
소방관들은 소방차에 달린 호스로 쫙 물을 뿌려요. 파이어맨도 킁 힘껏 물을 뿜어요. 다행히 불길이 잦아들었어요. 포동이네 가족도 모두 무사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지 뭐예요. 불이 다 꺼졌어요. 파이어맨이 새 친구를 불러 다시 말했어요. 얘들아, 많이 놀랐지?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알아두렴. 파이어맨의 화재 대피 요령 1. 불이야. 크게 소리를 질러.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알리고 어른들에게 도와달라고 해. 2. 즉시 몸을 피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어 대피해. 3. 계단과 비상구를 이용해. 엘리베이터는 불과 연기가 모여들어 위험해. 아파트나 높은 건물에서는 꼭 계단으로 대피해. 어두운 곳에서는 초록빛 비상구 표시를 따라가. 파이어맨의 화재 신고 방법 1. 119로 전화해. 침착하게 전화기를 들고 119 숫자와 전화기처럼 생긴 통화 버튼을 눌러. 2. 어디서 불이 났는지 말해. 불이 난 곳을 알아야 소방관이 출동할 수 있어. 주소를 말하고 주소를 모를 때는 가까운 곳에 있는 큰 건물의 이름을 말해. 3. 불이 난 상황을 알려줘. 불이 어떻게 났는지, 건물 안에 갇히거나 다친 사람이 있는지 아는 대로 알려줘. 소방관이 불을 끄거나 사람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이제 알겠지? 불이 나면 119로 전화해. 그럼 소방관들이 번개처럼 달려올 테니까. 물론 나 파이어맨도 함께 할 거야. 자나깨나 불조심 잊지 마. 네, 늘 조심할게요. 새 친구는 힘주어 대답했어요. 얘들아, 안녕. 파이어맨이 날아가요. 오늘도 어딘가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파파파파파파 슝. 활활 타오르는 불. 불이 타려면 어떤 물질이 빛과 열을 내며 타는 것이 불이에요. 불이 타려면 불이 붙는 높은 온도, 공기 중의 산소, 불에 잘 타는 물질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를 불의 3요소라고 해요. 1. 높은 온도. 성냥을 칙 그으면 성냥갑과 마찰이 일어나요. 이때 생기는 높은 온도 때문에 성냥에 불이 붙어요. 2. 산소. 물질이 타는 것은 물질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를 불어넣으면 불이 활활 잘 타요. 3. 불에 타는 물질. 불이 타려면 나무나 종이처럼 불에 잘 타는 물질이 필요해요. 불을 끄려면 불이 탈 때 필요한 세 가지를 없애면 돼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불이 꺼져요. 불을 끄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1. 온도를 낮춰요. 물을 뿌리거나 차가운 물질을 뿌려 온도를 낮추면 불이 꺼져요. 2. 산소를 막아요. 모래나 젖은 이불로 산소를 막아주면 타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지 못해 불이 꺼져요. 3. 불에 타는 물질을 없애요. 불에 탈 만한 물질을 치우면 불은 더 타지 못하고 금방 꺼져요. 소화기는 어떻게 쓸까? 우리 주변의 집과 건물 곳곳에는 화재를 막기 위한 소화기가 있어요. 소화기에는 산소를 막고 온도를 낮추어주는 물질이 들어있지요. 그래서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끌 수 있고 불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불이 났을 때 침착하게 끌 수 있도록 평소에 소화기 쓰는 법을 알아두세요. 1. 먼저 소화기에 달린 안전핀을 뽑아요. 2. 노즐을 꼭 잡고 불이 난 쪽을 향해요. 3. 손잡이를 힘껏 쥐고 불이 난 곳에 뿌려요. 엥!
불이 나면 소방차 출동. 불이 나면 119 기억하지? 119에 전화하면 소방차에 출동해서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할 거야. 소방차로 어떻게 불을 끄는지 알아볼까? 119에 전화하면 소방차가 출동했어요. 살수차에 달린 호스로 물을 뿌려. 와, 불이 꺼져요. 높은 곳에 불이 나면 어떡해요? 사다리차를 이용하면 돼. 다친 사람들은 구급차가 병원으로 옮긴단다. 119 구급대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소방관은 무엇을 입을까? 용감한 소방관이 출동했어. 그런데 소방관은 어떻게 불 속으로 뛰어들까? 소방관을 지켜주는 특별한 옷과 장비를 살펴보자. 공기 마스크. 독한 연기가 코와 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공기통에 담긴 산소를 보내 숨을 쉬게 해요. 경보기. 강력한 신호를 보내 불과 어둠 속에서 소방관의 위치를 알려주어요. 방화복. 뜨거운 불로부터 몸을 보호해요. 불에 잘 타지 않아요. 안전화. 불과 유리조각 등으로부터 발을 보호해요. 물에 젖지 않는 곰으로 만들어요. 안전장갑. 뜨거운 불과 날카로운 물체로부터 손을 보호해요. 공기통. 소방관이 숨을 쉴 때 들이마실 공기가 들어있어요. 헬멧. 뜨거운 불과 위에서 떨어지는 물체로부터 머리를 보호해요. 불이 났어. 친구들이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불이 났어. 어떻게 하면 불을 끌 수 있을까? 네가 파이어맨이 되어 친구들을 도와줄래?